네, 안녕하세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서재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대한농정 토론회에서 주신 주제하고 다른 주제가 여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비자고 이제 현장에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벌어먹고 살고 있는 업자입니다. 업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좀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를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오늘 사례로 조금은 언급이 될 거예요. 근데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주제가 바뀌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비촌 전문가 활용을 통한 6차 산업 활성화. 오 박사님께서 내일 말씀하셨듯이 좀 짧지만 아직 깊이는 좀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1년 정도부터 정보화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12~13년째 이쪽을 해오고 있는데, 가장 제 업무에 관련해서 체감을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사실은 이 자료를 갖다 좀 업데이트를 갖다 못했는데요. 부제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소농 지원과 요즘 6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행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이 모자른다고 생각이 돼서, 중소농 지원과 어떻게 하면 이런 마케팅의 실행력을 높일 것인가 차원에서 또 국가의 정책이 6차 산업 하면서도 굉장히 대농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 체계화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대농 중심으로 해서 사례 만들기가, 그래가지고 보면 사실 6차 산업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올라가 계시는데, 여기 혹시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에서 보시던 그분들이 지금 계속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와 계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데도 한 6~7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얘기긴 하지만 여기 어떤 정책에 맞춰지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이 되어왔죠. 주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체라기보다는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생산자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많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국가들이 어떤 농어촌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의 다각화, 근데 최근에는 6차 산업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건 90년대에 관광농업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2000년 초반부터에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업들이 그냥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개념만 바꿔가지고 나오는 형태가 사실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것이 어떤 가치사슬에서 전후방을 엮어야 되는 것은 맞는 방향일 수는 있겠지만, 이 교육 자체가 좀 선이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당연히 그걸 다 해야 되고 당신이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능력이 1년 만에 배양이 되는 것 같고 실적도 내야 되고, 이런 식의 교육이 어떤 천재성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생협 쪽에서의 흐름도 이제 또 있었고요. 좀 다른 주체 측면에서는 제가 정보화마을에 PM을 5년을 하고 총 7년을 했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도섬의 중간자로서, 여기는 도섬의 사업자도 있고 꼭 사업자가 아니라 보통 일반 시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해오고 있는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다. 보면 꾸러미 사업들이 많죠. 근데 제가 양평 쪽이랑 이렇게 해보거나 정보화마을에서 해보게 되면 이 꾸러미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좀 힘든 건지 많이 체감을 했고요. 저희 사이트에서는 1년치 쌀 예약을 하면서 좋은 쌀들이 사실 RPC에서 다 섞여버립니다. 해바른 쌀들이 다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매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개별 창구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년치 쌀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런 게 참 사업자로서 넓혀가는데 지금 한 1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지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속성을 하려면 저희한테 수익이 돼야 되는데 수익이 사실 잘 안 되고요. 농사펀드도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지만 굉장히 일회성이고 좋은 취지이지만 이게 일반적인 먹거리로 일반화되기에도 한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디자인 지원 같은 곳에서도 보면 예산이나 능력이 부족하니까 관이나 민간기업 차원에서 이런 지원 활동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 실미연에 여기 아시는 사례일 것 같은데 그 실미연 농장이라고 했어요. 그 자연농법 하시는 포도농장에 포장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위해서 그걸 만들어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미난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것 역시 일회성일 뿐이고 아마 그 인건비를 받았으면 그 포장지가 나오기까지 억대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곤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현장에서 치면서 고민을 갖다 많이 하고 있고요. 1, 2, 3차를 얘기하면서 6차 산업을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 이분들의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그 생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뭐냐면 저희가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를 한 것들인데요. 다 이 상품들의 특징들은 저희 만나기 전에는 판매가 잘 안 되셨어요. 근데 가서 보면 이제 포장도 부족하고 근데 이 적극적인 분들이 교육은 많이 다니세요. 근데 교육 다닌 다음에 이제 실행을 딱 하려고 하면 이제 이게 깜깜한 거죠. 근데 저희하고 이렇게 잘 인연이 맺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포장이라든지 이창순 발효국 같은 경우는 7년짜리 발효국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먹거리에 대한 신념 때문에 그 유황 훈축 처리 안 한 발효국감을 계속 생산하시는데 5년 동안 재고가 쌓여 계신 거예요. 이분 카스 활동이라든지 마케팅 교육 정말 많이 다니시고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근데 실행단에 가면 교육도 잘 듣고 그러는데 방법론이 정말 돈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연계성도 필요한데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더라도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후단에서 확실히 재능 기부 그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완벽도가 높아지면은 그 후단에서의 디테일 작업들이 잘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재능 기부라든지 이렇게 좀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는 그걸 다 끝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첨예한 문제 나타나고 그 돈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의 상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그거를 잘 이렇게 그 문제점들을 해결했더니 사실 대박들이 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분들의 이 상품들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때문에 이 해석을 소비자들한테 포장지를 통해서든 콘텐츠를 통해서든 채널 유통 채널을 통해서는 해석을 하고 전달을 해주는 것이 확실히 부족하구나. 거기에 있어서 6차 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응이 되고 있을까 그거 고민을 갖다 해봤고요. 그래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죠. 포장재라든지 이제 실제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래서 포장재 중요성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만 그분들 보면 대부분의 사업비를 갖다 이제 따가져 오시죠. 근데 많은 경우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해보면 이 지기부조라고 해서 어떤 세트에 이렇게 넣는 방식을 바꾸거나 좀 차별화를 갖다 하려면 저희가 해보니까 2,0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은 대부분 200~300만 원이거나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관에서 주도를 하시거나 다 똑같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됐건 안행부가 됐건 사업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전단지는 3만 정에 60만 원이에요. 그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 포맷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요. 그거 이상하면은 도둑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단가라든지 딱 묶여있는 상태에서 예산도 그러니까 사업비적인 예산이 이렇게 딱 제한이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디자인 쪽에라든지 하고 있는 선배들 이렇게 보면 관에서 좀 큰 건들 간 거 보면 한 2,500만 원 선이 넘지가 않으면
포장지로서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게 나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사실 2,500만 원 들여서 하시려면 10% 포장, 10% 아니라 5% 정도 포장 비율을 봤을 때 5억 정도의 매출은 되는 생산자가 그 돈을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육을 통해서는 6차 산업 하시고 포장재가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의 뭐 이런 걸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교육과 실제사의 계율이고 지역에서 보면 또 그분들 갖다가 이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고급 인재들이 사실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또 그 부딪히는 문제는요. 결국 들어가서 대박이 났는데 이분들의 생산 규모를 보면 다 팔았는데 꿀이 연 5천만 원밖에 그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규모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생산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생산에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좀 이따가 사례에서 보여드릴 텐데 아까 그 봉화 군수분들이 얘기했지만 봉화에 1,600명이 오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김영희 지원분들이. 그래서 그 제3섹터의 어떤 마을 지원, 마을 만들기 어떤 회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 관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관에서 이런 그 조직체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운영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꼭 그냥 마케팅 말로 떠드는 분들이 아니라 디자인하고 세일즈하고 역량 강화라든지 이게 다 마케팅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라도 그냥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장표 무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아는 선배님이 억대 연봉을 받으시던 분인데 지금 파주에서 귀촌해서 그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도 1년에 팔기는커녕 500만 원치 생산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농촌에 그 귀촌을 하시면서 농사로 적응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아까 봉화에 무슨 여신 봉화에 그 15년째 경경진이라는 디자이너가 가 있습니다. 역시 농사 짓고 있어요. 먹고 살 문제는 급하기 때문에 막 하는데 이 양반은 굉장히 잘하던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귀촌 인구들을 갖다가 그 균형귀촌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떤 그 DB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시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런 관에 그러니까 군청이나 시청이 되겠죠. 거기서 하부 조직으로 가져가면서 이분들에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런 연봉을 주면서 이분들을 중소농들이 어떤 이런 디자인의 욕구가 있거나 마케팅의 욕구가 있을 때 실행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한번 참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